여러분, FST라는 반도체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이 회사가 지금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 신호가 깜빡이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성장 뒤에 숨겨진 역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매출이 18%나 늘었는데 왜 이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회사가 번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미스터리의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소식부터 보시죠. 정말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FST의 연간 매출이 무려 18.1%나 늘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 성장률이면 와,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회사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44억 원이에요. 이익은커녕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상반된 숫자들 도대체 왜 충돌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FST의 재무제표 안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FST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곳은요,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산업은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곳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역설을 푸는 열쇠는요, 바로 FST의 사업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 아주 야심찬 투자,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업들입니다. 펠리클이랑 칠러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FST한테는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 창출원인 거죠. 아까 보셨던 그 18% 매출 성장의 주역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FST는 이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시장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야심찬 계획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것들이 FST의 미래입니다. 극자외선, 우리가 흔히 EUV라고 부르는 공정에 쓰이는 펠리클이나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SiC 같은 것들이죠. 이건 그냥 신제품 몇 개 내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지만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야심찬 미래 투자가 어떻게 이익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적자의 원인이 펠리클이나 칠러 같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사업이 부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고 있었어요. 그 범위는 바로 지분법 손실이라는 회계 용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가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손실의 일부가 내 장부에도 그대로 손실로 찍히는 겁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1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소리라는 자회사가 낸 손실이 FST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집어삼키고도 모자라서 회사를 적자로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회사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때문에 본업에서조차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로 돌아섰어요.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은 2,40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당연히 갚아야 할 이자 부담도 40% 이상 크게 늘었죠. 이렇게 빚은 늘고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 이건 FST를 재무적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외출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 마주한 가장 큰 위험, 그건 바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유동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단기적인 재무 체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 개인의 상황에 한번 비유해보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만약 다음 달에 내야 할 카드값이랑 대출이자가 내 월급 통장 잔고보다 더 많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업한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유동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100%를 기준으로 봅니다. 유동 비율이 100%를 넘으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이 회사는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FST의 현재 유동 비율은 88.8%입니다. 안전선이라고 하는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건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현금 부족이라는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과 같은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FST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FST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입니다. 야심차게 투자했던 신사업이 드디어 대박이 나고 골칫거리였던 자회사 손실도 줄면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는 그림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최악의 상황, 베어 케이스입니다. 신사업은 계속 돈만 잡아먹고 현금은 점점 마르면서 결국 재무적 압박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지는 미래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떤 미래로 향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ST의 다음 실적 발표 때 바로 이 네 가지 지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위험선 아래로 떨어졌던 유동 비율이 100% 위로 다시 올라서는가? 둘째, 지분법 손실의 주범이었던 관계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는가? 셋째, 본업의 영업이익이 R&D 비용을 이겨내고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빚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가? 바로 이 숫자들 속에 FST의 미래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과연 FST의 이 첨단 기술을 향한 거대한 도박은 성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야망의 무게에 결국 짓눌리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성장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음 실적 발표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